대통합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지금 시작합니다. 보수 대통합으로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는 방송입니다. 오늘 2시 이기는 후보가 나옵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티켓 타카 쇼!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타카 아저씨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여요? 아, 뭔가 확실하게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기는 후보가 이기는 훈훈한 동쪽에서 나오는 훈풍을 타고 오는가요? 근데 속마음은 조금 불안한 것도 있어요.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지금 여러분들 마음, 제가 윤희석 수석 대변인 오셔갖고, 이렇게 진정을 잘 해놨는데 지금 타카 아저씨 오셔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느낌하고 네. 두려움, 이게 반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설레임도 있고 사실은 네. 그만큼 염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또 즐거움을 하사해 주실 우리 티키타카 쇼의 가장 히로인 중의 히로인이에요. 네. 우리 절대적이지. 네, 김형주 전 의원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오셨습니다. 제가 방금 길을 의심했는데 네. 히어로가 아니고 히로인이라고 영어를 되셨어요. 영어를 나 약해. 왜 그래? 영어 약해. 죄송해요. 나를 같은 여자로 보는 거야?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언니. 네. 아니, 오빠 고마워. 진짜 미안합니다. 네, 한 번씩 영어 나오면 이렇게 네. 또 불안한 마음에 이상한 얘기를 하긴 합니다, 제가. 예, 죄송해요. 민방에서 내가 행주행님 얼굴을 못 보겠다. 해가지고. 행주 오빠라고 했어요. 네. 아니, 그리고 우리, 네. 옆에는 우리 정혜림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는 수고 많지요. 너무 수고 많아요. 아니, 진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화빌딩 계세요? 저희 보통 8시에 미팅이 있어서 그 전에 와야 돼요. 오전 오전에 8시. 네, 오전 8시에 미팅이 있으니까 준비할 겸 해서 보통 7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오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가는 건 대중 없는데 보통 9시에서 11시 사이. 이야, 진짜. 네. 망령처럼 떠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있어, 지금 근데 대화빌딩에. 저는 좀 일찍 가는 편이고요. 네. 저희 홍보팀이랑 방송 토론팀은 뭐 2시에서 4시는 기본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이고, 힘내라, 힘. 아유, 정말. 애기는 진짜 되게 애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빡세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잠잘 때도 새우잠을 자지 않나? 새우깡 먹고. 그렇죠. 깡으로. 대화 빌딩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기자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끝까지 한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욕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형수에게는 욕을 하지 맙시다. 혹시라도 화가 나서 형수에게 욕을 하더라도 절대 쌍욕은 하지 맙시다. 쌍욕은 하지 맙시다. 네, 우리 특정 특정 기자. 기자. 네, 좋습니다. 우리 최우성 대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청소회 프로 기업 운영하고 있는 최우성입니다. 아니, 요즘 대화 빌딩에 계속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잠깐 사업을 일시 중지하고 네. 열심히 한동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미력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 빌딩도 청소가 필요한 층이 몇 개 있어요. 몇 층이라 얘기 안 했어요. 몇 네네. 층이 있어요. 거기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이제 짝수충. 아, 좀 의미 있게. 난 아무 말 안 했어. 난 아무 말 안 했어. 아유, 특정 안 했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2시부터는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는 날이고요. 네, 오늘 2시부터 진행을 하는데 그 식순 한번 띄워봐 주실 수 있어요, 감독님? 네, 식순표 있더라고요. 보니까 2시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행정님 이런 거 좀 저는 네. 뭐 이렇게 당에서 행사하면요. 뭐 이렇게 인사말이 많아요. 뭐 다 나와서 인사를 해요. 나는 지금 결과만 듣고 싶은데. 그걸 갖다 인사불성이라 그러죠. 시작됐어. 아이고. 시작됐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정이 쭉 있는데 저희가 앞에 일정들은 이렇게 뭐 여러분들 궁금해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2시 20분부터 진행하는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 뭐 승리와 화합을 위한 메시지 후보들이 내는 것 같아요. 그거부터는 저희가 중계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는 뉴스 엔진 그 티키타카 방송을 하면서 저희가 하단에 국민의힘 그 경선 2차 결과 발표 요 행사를 띄워드리고요. 2시 20분부터는 저희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소식 마이크 넘겨서 중계 진행할 테니까요. 나가지 말고 여기서 보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일단 이제 한 20분, 30분 있으면 결과 발표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니까 우리 여기서 한번 예측을
짓궂죠. 예측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행주행님, 네. 네 예측 어떻게 하세요? 제가 아까 이제 뭐 김혜성 대표가 이기는 뭐 후보 이랬을 그렇죠. 때 네.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요? 이게 2등이잖아. 오늘은 일기 쓰는 후보. 좋습니다. 일기예보를 듣고 아침을 여는 후보.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내가 오늘 잘못 많이 했네. 네. 많이 그래서 잘못했어요. 네. 지금 이기는 건 당연한데 네. 1등으로 이기냐 2등으로 이기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4층은 청소 들어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유청 저쪽 이미 빠졌고. 네, 그렇죠. 아까 우리 타카 형님이 놀래서 10층에 계신데 짝수층을 청소해야 된다. 깜짝 놀랐더라고. 10층까지 포함될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타카 씨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기예보를 사랑합니다. 일기예보를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제 말씀. 그럼 원탑이냐 투탑이냐? 예? 원탑이냐 투탑이냐? 그러니까 그 50%를 넘지는 못하겠죠. 그 쉽진 않겠죠, 그죠?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덕수 아저씨 때문입니다. 한덕수 아저씨가 그러니까 이게 예상 웃긴 게 처음에는 한덕수 아저씨 때문에 문수 아저씨가 고생을 했어요. 그렇죠. 자에 빠졌어요. 네,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그 홍준표 아저씨가 토론 한동훈 대표하고 개판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덕수 아저씨가 덕수 올려 하니까 문수까지 따라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뒷심이 오히려 그 김문수 후보한테 있었다고 보고 네, 그래서 그것이 절묘하게 6층과 4층을 갈랐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9층까지는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있다. 요거 되게 그럴싸하다. 그럴싸하다. 우리 부대변인님. 네. 저희는 1등은 너무 당연하고 네. 이제 과반인지 아닌지의 그렇지. 귀추가 주목된다. 네. 그 정도 스탠스로 다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행주님도 아마 그 말씀이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옆에서 있습니다.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쵸. 네. 우리 기자님 어때요? 언론에서 어떻게 봐요? 네,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네. 제가 오늘 한강에 가니까 물고기가 인간 막 날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그 사이 의학연비라고 물고기는 강에서 헤엄치고 솔개는 하늘에서 나르는 게 자연의 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당원들이 한덕수가 나와? 그러면은 흥행을 하려면 누구를 붙여야지만 흥행이 될까? 그러면 한 끼리 붙여야지만 흥행이 된다. 그래? 그러면 우리 한으로 밀어주자. 그래서 저는 아마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과반을 득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 조심스럽게 제가 전망을 해보면 많은 분들은 전혀 조심스럽지 않은데. 맞아요. 전곡을 찌르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한번 배팅을 해봅니다. 제가. 배팅을 이 해봅니다. 대목에서 한번 해주고 그래요? 이 턱종 기자가 그래요?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타카 아저씨, 제가 타카 아저씨 아바타입니까? 타카 아저씨 아바타입니까? 네. 네. 50% 이상 과반 득표를 희망하고 응원하는 방송. 여기는 뉴스 엔진 특히 타카 쇼. 요거 하면 네. 돼요? 네. 아바타입니다. 했어요. 네. 근데 이 자꾸- 대목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안철수 후보는 네. 육체 건강, 정신 건강 모두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발음이 전혀 안 아니 근데 예전보다 더 해요. 영혼으로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놀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해드려야 돼요. 정말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맞습니다. 네. 이게 특히나 그러니까 그런 그 기자회견 같은 데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사실 기자회견은 그러니까 경선 토론회 이런 거는 그때 순발력이 막히면 말이 막힐 수 있어요. 근데 기자회견은 보고 읽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럴까 싶었어요. 저도 어제 그 안철수 후보하고 오랜 네. 동안 같이 있다가 이제 결별하신 분을 최근에 결별하신 분을 만났는데 네. 아마 무리하게 본인이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라톤을 뛰고 이랬던 것이 역효과가 와서 정신 건강까지 육체적인 건강을 망치지 않았나. 그게 너무 과시를 하다가 그러니까 예전하고 지금 예의 나이도 깊게 있는데. 봤는데 네. 말에 나오는 언어에 있어가지고 좀 그래요? 심각하다라고 네. 어제 얘기를 심각해요, 하더라고요. 네, 진짜 지금 제가 느끼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하경 놀릴 때가 아니고 그래요? 정말 맞습니다. 심각하게 네, 지금, 생각해야 될 때.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마라톤에서 무리했다는 얘기도 네, 네. 그럴 수 전혀 있겠다.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네, 무리한 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어요. 병원으로 좀 모셔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누군가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당에서 진짜 좀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119가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못할. 그러니까. 걱정돼요,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안철수 씨 걱정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의견 주시네요. 네. 빨리 병원부터 가야 된다. 네. 오 그래요? 굉장히 안타까운. 네. 뭐 아 근데 이분이 의사잖아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의사 중에 안 걸린 사람이 많다니까. 아.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목수가 자기 대문 안 고치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검사 출신이 그 운전면허 시험 떨어진 사람 많아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네, 어쨌든 뭐 걱정된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후보님. 아니 갑자기 자 정신 차려. 안타깝게 생각하죠. 네, 아니 우리 오늘 2시 경선 결과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예측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 40%는 확실히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에 대한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한동훈 후보로 몰릴 것이다. 특히 아까 있었던 건강 문제가 좀 눈에 띄게 누가 봐도 티가 나니까 그런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한동훈 후보님 쪽으로 안철수 후보님 표가 몰릴 것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MBC에서 의뢰를 하고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서 조사를 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4월 26일 면접조사인데 네. 거기서 한덕수 총리가 10%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정망으로 가면은 한덕수 후보님을 지지하는 표가 의외로 한동훈 후보 쪽으로 더 간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대선 주자 지지율 한덕수 10% 나왔던 그 항목에서는 뭐 한동훈 후보님이 6070에서 10%대 나왔고 김문수 후보가 60대에서 10% 이하 70대에서 10%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네. 막상 대선 후보 정망으로 가면 거기서 한동훈 후보님 1등 하시거든요. 그 정망으로 가면은 6070에서 이제 25, 33 이렇게 나오고 김문수 후보가 10%대가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한덕수 후보의 지지가 오히려 한동훈 후보로 옮겨간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정치 공학적으로는 네. 한덕수 후보님 지지하는 건 당연히 김문수라 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제 사람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40%는 저는 넘을 것 같고 네. 과반도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희망이라던가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어쨌든 과반 이상이 나오면 좋겠다. 근데 사실 네. 그게 현실적이진 않다라는 의견이 좀 공통적인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과반 이상이 안 돼서 탑 2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김일까요, 홍일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그 점에서 네. 지금 대화 드라마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그 계단을 자주 이용하는데 그렇죠. 네. 오늘 4층, 6층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9층에 있기 때문에 한동훈 캠프에 있다는 걸 알고 객관적으로 자꾸 물어봐요. 4층에서 가면 됩니까? 6층으로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4층, 6층의 지지율은 서로 섞여가지고 지금 안테나를 얼마나 높게 세우고 있는지 몰라요. 빨리 거 가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데가 6층으로 모이려고. 그래서 서로 그 정보를 탐색하고 있는 풍경이 어떤 뭐 정치적인 철학이나 이념이나 가치가 아니라 네. 어디에 줄 서야 되는지 계속 저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는 간단해요. 네. 대학 빌딩에 네. 짝수층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나 홀수층 엘리베이터 많이 타나 보면 돼요. 홀수층 엘리베이터가 붐벼요. 분벼요. 핫합니다.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위에서 내려올 때는 6층에서 타신 분들이 무조건 4층 내려간다니까요. 올라갈 때는 4층에서 타신 분들도 6층 가신다니까요.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거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우리 타카 아저씨는 계단을 책임지고 계시는 거죠. 네, 계단에 오고. 계단에서도 4층, 6층 왔다 갔다 하고 있군요. 아니 계속 물어보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궁금해서 그런데요. 저 9층에 계시죠? 그런데 네. 9층에 있습니다. 이러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그쪽에도 정보 잘 알고 계시잖아요. 4층이 이게요? 6층이 이게요?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타카 아저씨한테 제가 6층인지 4층인지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캠프에서 왜 뉴스 엔진에서 우리는 안 해주냐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종종 하죠. 네, 마음이 급하다 지금. 네, 그래도 우리는 안 해줄 거야. 어쨌든 4층과 지금 6층 안 해줄 거야. 일반적인 기자들은 뭐 그거는 뭐 공식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대체로는
홍준표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앞선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기사 보니까요. 네. 지금 몇몇 의원들이 이제 6층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네, 이거 네, 짚어야 돼요. 이분이 김문수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게 좀 시기적으로 너무 왜 이제서야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이제서야 왜 이제서야? 제일 처음에는 부정했죠. 그러니까요. 네. 기자님 이 내용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네. 지금 김미애 의원이 포항 출신인데 네.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그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변호사를 개업해서 네. 부산에서 이제 두 번째 재선한 의원인데 굉장히 한동훈 후보에게 적극적이었고 굉장히 뭐 칭찬이 자자하고 그랬었고 굉장히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는데 갑자기 어제 기습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가 네. 지금 6층으로 가는 건 모든 거는 지금 어제 그 권성동이 아니고 참 건영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네.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거짓말까지 하고 또 밝혀졌고요. 네. 자기 속마음이 다 나왔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어제 또 페이스북에서가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거는 참 비대위원장이니까 잘못됐죠.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럼 자기가 탈당하고 나가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아무도 뭐라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김문수를 밀어라라는 어떤 대대적인 어떤 그 뒤에 배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금 의심되는 시기에 김미애 의원이 일단 먼저 가서 지원을 했다. 지원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모습 보고 콩가루당이에요. 콩가루당. 네, 맞습니다. 네, 콩가루당입니다. 지금 아까 기사에서는 그 김미애 그 의원하고 또 김문수 후보하고만 나왔지만 사실 그 왼쪽에는 장동혁 그 전 최고위원 또 그렇죠. 있었거든요. 오른쪽에는 엄태영 의원 네네. 그래 같이 네.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김미애 의원이 어렵게 삶을 살아오면서 꿈을 성취한 사람이라서 굉장히 관심 있게 저도 네. 응원하고 지원하고 많은 있었습니다만 벌써 기득권에 물들여가지고 기회주의, 공천주의를 선택하는 모습 보고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사진 보면 김문수 후보 양쪽으로 다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됐어요. 저는 이 맞아요. 사진 하나가 되게 뭔가 많은 것을 맞습니다. 시사한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좀 콩가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다시는 뽑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런 글도 주고 김미애 계시네요. 의원은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또 이 그거는 기사도 아마 좀 이제 봤어요. 김미애 의원이 부산 해운대고 박수영 의원이 남구이기 때문에 네. 부산 남구 해운대가 가깝거든요. 그런 친화력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도약하잖아요. 발짝발짝. 그래서 조금 이제 김문수를 정점으로 해서 그 전제가 뭡니까? 한덕수한테 간다는 중간 지점으로 생각한 거죠. 가교 역할로 네, 그냥. 네. 예, 예, 예. 어차피 해운대하고 남구 쪽에 강한 대교가 있습니다. 가교 역할을. 그러네요. 그리고 처음에 장동혁 그 의원이 저 캠프 딱 가는 거 보고 우리 탁 네. 아저씨가 또 감이 엄청 빠르잖아요. 네. 윤의 마음은 김에 있구나. 그 얘기 딱 하시더라고요. 나가 아니라 홍이 아니라 맞습니다. 여기구나. 그 네. 얘기 딱 하셨어요 처음에. 예. 그래서 김미애 의원은 이제 이번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정치적인 이념과 가치를 쫓는 사람이 아니구나. 어렵게 성장했지만도 정치적인 철학은 없구나. 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치적인 선택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힘들게 컨 사람일수록 정치적인 자기 소신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그럼요. 그게 또 국민들에게 많은 그 마음을 움직이는 내 포인트가 되는데 이런 부분 참 쉽지 않다. 네.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네, 안타까워요. 네, 맞습니다. 저분이 69년생이면은 그러니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아이, 그렇죠. 그리고 가치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냐, 수구 회귀적으로 가야 되냐 판단해서 지금 누가 보더라도 미래와 과거의 싸움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데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라면 진짜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택해야 되는데 조금 이때까지 봐왔던 그런 모습하고 틀린 어떤 선택을 해서 주변에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은 한덕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김미애가 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과연 한덕수의 76 나이에 곧 80이 되는데 네. 그 사람한테 어떻게 미래를 열 수가 있고 새로운 물결을 창출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기회, 공천, 결국은 벌써부터 기득권에 물 들어가는 거 아니겠나. 그렇죠. 같은 포항 출신으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안타깝다. 네. 그 지금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요? 한덕수는 나올 마음이 없다. 한덕수는. 네. 근데 주변에서 지금 나오게끔 지금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계속 그래서 숨기잖아요. 예. 비서실장이 그만둔 것도 그 사람은 한 달 뒤에 그만두나 지금 그만두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 사람은 당협위원장이 되었고 언젠가 자기 국회의원을 하고 당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인데 네네. 그 사람이 그만뒀다고 해서 한덕수가 캠프를 차리기 위해서 그만뒀느냐?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그만둬라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을 해라. 지금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 지금 주변에 많거든요. 네. 아직까지 지금 보면 한덕수 지금 언론에서는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하는데 아직 결심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지금 상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오늘 결과를 굉장히 예의주시할 겁니다. 맞아요. 네. 오늘 딱 오늘 하나입니다. 결과. 네. 오늘 네. 우리 한동훈 대표가 후보님이 어떤 지지율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거 보고 결정을 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압도적으로 나오면 감히 생각을 못하고 또 명분 있게 철수하겠죠. 늘 간 보고 뭐 맞습니다. 공직 50년 했다 그러면 얼마나 다양한 간을 많이 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동훈 지지율이 50%를 넘는다 그러면 한 방에 모두가 정리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행주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또 일반 국민들이 힘을 모으면 김미애 의원도 결국 돌고 돌아 한덕수한테 가서 결국 한동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뺑뺑이 돌리기의 그런 일환으로 네.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어차피 우리 사람 될 거니까 미워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해야 될 것은 뭐 누구 욕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우리 사람이라고 힘을 모아서 실력으로 51% 1등을 하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이 1등을 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하고 붙어도 이긴다라고 하는 힘을 네. 보여줌으로써 첫 번째는 결과적으로 방금 우리 타카 아저씨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예 한덕수가 나올 수 없도록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것 혹은 설령 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시너지는 김문수하고 한덕수 시너지는 제로다. 어차피 밝혀지는 아, 그렇죠. 네, 네. 결과적으로 이 판국에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것은 한동훈하고 한덕수하고 그야말로 대판 싸워가지고 한동훈이 이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재명한테 이기는 유일한 길이다. 아,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단합된 힘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네. 근데 사실 한덕수 총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뭐 여러 군데서 노욕을 부린다 이런 표현을 쓰시지만 저는 총리님의 욕심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동감해요. 그러니까 네. 사실 노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그 옆에 계신 분들이지 맞습니다. 네. 총리님은 그런 입장을 스스로 밝히신 적도 없고 욕심을 부리셨다고 지금 느낄 만한 행동을 하신 것도 저는 명백하게는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좀 사려 깊으신 분이라는 걸 저희가 이렇게 이미 평판으로 다 알고 있는데 네.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뭐랄까요? 너무 푸시하는 것도 사실은 그분들이 너무 욕심을 내는 거다. 왜 정말 공직을 50년 정도 하시면서 네. 나라를 위해 이렇게 애쓰신 분을 이렇게 곤란하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비토하고 싶지. 저는 총리님에 대해서는 사실 가타부타 하는 거는 조금 오히려 적절치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윤석만 전 논소위원도 저희 방송에서 그 얘기를 되게 네.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은 네.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국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네. 사람인데 그 흔들지 마라. 그러니까요. 계속 흔들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 공감돼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이번 경선은 한동훈 후보만 막아야 된다는 이게 아, 가장 그러니까. 큰 겁니다. 네, 그래서 정권을 어떻게 뭐 우리가 유지한다든지 되찾아온다는 그런 것보다 이재명이 일을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보다 일단 1차 목표가 한동훈이를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어제 그 건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런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속이 보였죠. 내 패를 깠어. 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한동훈이를 막아야 된다는 절제절명의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 참 우리가 한동훈 후보가 진짜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그런 제 네. 바람입니다. 네. 사실은. 네. 우리가 맞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은 우리 기자님 정리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분 티키타카 헤드라인 하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시에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후보가 경선 승자가 발표납니다. 네. 근데 어제까지 마감된 당원 투표에서 51% 39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보다 3만 명이 많은 숫자가 투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동훈 캠프에 우리 한동훈 후보가 확정이 되면 범보수 연합을 추진하겠다. 경선 기간에는 제발 조용히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홍준표 후보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동훈 후보에게 자기 애를 배웠다.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수용하겠다. 네. 라면서 뭔가를 감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어제 국립현충원에 가서 이성만, 박정희, 박태준 전 대통령과 총리의 묘소를 참배를 하고 네. 윤여준 전 이해창 총리의 책사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영세 후보가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한덕수 출마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국민의 후보 중에 일부가 굉장히 그럼 우리는 뭐냐 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또 오늘도 얘기할 일이 참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네, 첫 번째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우리 홍준표 후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홍준표 아니면 기자님 다른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홍준표 후보가 요즘에 저는 이분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홍준표 후보가 네. 이제 굉장히 시작이 좋았습니다. 국민의힘 외곽 조직인 큰 단체도 그게 붙었고 대구시장을 그만두고 올라왔을 때만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의 기체가 굉장히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이렇게 봤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국민들에게 비춰진 모습들이 2017년 대선 때 2021년 대선 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어요. 네, 네. 이분이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스타일로 계속하니까 시대의 흐름에 역행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당 내에서 옛날에 홍준표 후보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4층에서 6층으로 이동하는 네. 그런 이제 옛날에 홍준표 후보가 썼던 말대로 레밍이 옮기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첫 번째는 홍준표 후보의 문제였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홍준표 후보가 당심을 얻기 위해서 네. 너무 한물간 그런 어떠한 정치 조직을 너무 의지하지 않았나. 이제 그게 이제 패착이라고 저는 보고 정치 있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면 그 세미준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런 어떤 큰 조직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21년도에 패했던 그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시점 변화된 것을 못 느끼고 네. 그때 21년도에 했던 그 선거운동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 결과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크게 힘들었던 이유는 네. 이명태 교수 때문입니다. 공감합니다. 왜 12DC 이야기를 해가지고 발음도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계속 질문을 하게 만드는데. 근데 그 교수님도 이번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아니 홍 후보 사퇴했습니다. 저게 뭐지요? 아니, 대구시장이요, 대구시장. 대구시장. 예.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어떤 공약이든 후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공약은 절대 실천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지도자가 왜 중요하냐. 그 관료들은 딱 눈치를 보거든요. 네. 이거 대통령 되셨다. 대통령이 되는데 12DC 개념을 모른다. 이 정책 꽝이에요. 아, 그렇죠. 네. 예, 자기가 그런 모르는데. 것들을 무리하게 홍준표 후보한테 집어넣다가 자기도 모르는 걸 자기가 읽게 한 것이 잘못이죠. 그래서 계속 이병태 찾다가 그냥 이런 상태가 오지 않았나. 근데 사실 그거는 후보 개인의 역량의 문제이기도 한 게 사실은 그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들 AI 얘기하고 암호화폐 얘기하는데 나도 얘기는 해야 되는데 나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 측근에 있는 사람 말을 옮겨놔도 보고 뭔가 아는 척을 해보고 싶었는데 알진 않잖아요. 그럼 공부를 해서 왔어야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못하자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것 보면 그게 개인의 이제 홍준표 욕망이죠. 후보의 스타일이 아니었죠. 그런 거 물었을 때 네. 나는 그런 거 모르니까 네. 전문가 쓰겠다. 나한테 묻지 마라.
네. 그리고 책에도 언급을 안 했어야죠. 그 본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게 전문가를 쓰면 되니까 네. 그게 홍준표 후보 스타일이었는데 책에도 쓰고 발표도 하고 본인은 거기에서 그런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이 실망을 했죠. 명석하고 똑똑한 홍준표였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이 완전히 헛방이었죠. 다른 모습이 나오니까 실망을 많이 한 거죠. 그렇죠. 네. 토론의 가치가 이런 데서 나오죠. 토론의 가치가. 네. 그 토론의 가치가 이런 데서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가 깊이가 있어야지 맞아요. 그렇게 상대를 공격하고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세 사람들은 뭐 다른 만약에 이재명 씨하고 이래 붙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나올 겁니다. 토론의 강점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재명도 잘 몰라요. 근데. 그동안은 네. 토론하는 것이 형식적이다 보니까 또 상대가 그만큼 깊이가 모르다 보니까 대충 넘어갔어요. 네. 이재명은 모른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요. 이 네. 사람이 자기가 대선에 떨어져서도 그 시기 동안 주식 투자한 사람이라서 토큰 정권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네. 정권화된 토큰이거든요. 네네. 이게 모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돈이 되는 거는 그렇죠. 돈이 되는 건 기차게 알아요. 네. 제가 요 돈과 부분- 관련된 네. 문제.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네. 돈은 알아요. 네. 우리 대표님도 좀 얘기할 게 있나 봐요 지금. 네. CBDC 논란에 있어서도 네. 전 되게 실망했던 게 이거 물어볼 줄 토론 당연히 들어가면 무조건 물어볼 건데 이거를 왜 보좌진한테 요약해서 3장 요약한 거 그거 잠깐 외우기만 해도 토론 대책이 되고 대비가 되고 지지자들이 엄호해 줄 수가 있는데 네. 그것조차 안 했다는 게 그거 너무 기본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서 이분이 요즘에 심경의 변화가 굉장히 커요. 뭐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뭐 입장도 계속해서 번복이 되고 있고 또 어제 오늘과 하루 아침 저녁이 다르고 어제 그렇죠. 오늘이 다르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오늘은 모든 걸 내려놓았다. 네. 예, 그런 기사도 좀 나오고 있고. 아마 그거는 아마 네. 한동훈 후보의 모금 상황 때문에 그게 빨리 감이 왔을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네. 나한테는 왜 돈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네요. 돈 가는데 인신 가고 맞아요. 표 간다라고 맞아요. 하는 것이 네. 딱 느낌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진짜 선거 운동을 하는데 후원 계좌가 차지 않거나 아니면 돈이 계속 떨어지고 이러면 그게 좀 압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4층에 사람들은 많은데 네. 결국 4층만 가는 게 아니라 6층 가서 돈은 6층에 낸다. 그런 느낌이 오니까 훨씬 더 이렇게 박탈감. 네. 네. 그 배신감이나 배신감. 불안감 네. 그런 거죠. 처음에 본인은 나왔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호기 좋게 내가 뭐 1억씩 돈 더 낼 필요가 있나 4강에서 맞습니다. 1등하지 이런 네. 정도의 결기가 있었다고. 네, 네. 갈수록 결기가 맞습니다. 길을 그 두 번 이렇게 한동훈 대표하고 토론하면서 스스로 네. 느꼈을 거예요. 이놈한테는 안 되는 아니 돈에도 안 되고. 그러게 돈에도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왜 자기 애를 배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애를 배웠다? 뭐냐 하면 이제 그 한동훈 후보 보고 SNL에 나와가지고 네. 나르시스트라고 이제 막 비난을 했거든요. 그랬죠. 네. 그런데 이재명은 양아치라 그러고. 네네 네. 그래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의 자존감. 당당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깐족이라는 단어를 썼는 거에 대해서 네.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정도 됐으면은 예전 같으면은 저런 비속어보다는 좀 점잖은 사자성어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홍준표를 하면 굉장히 뭐 박식하고 사자성어 좋은 말 많이 썼는데 어느 날부터 양아치 뭐 깐죽 이러니까 제가 봐서는 뭐 나경원 후보가 드럼통 들어가는 것 만큼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안 좋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 보고는 언어의 품격이 없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정작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써버리면 똑같은 레벨이 돼버리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옛날에 명석함이 좀 무뎌지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연로한 호랑이라고 표현을 했는 게 딱 맞는 답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저희 뉴스 엔진 보고 계시는데요. 하단에 보면 지금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발표의 현장을 저희가 지금 라이브로 틀어놨고 지금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이 그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냥 화면만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20분부터 시작을 하는 이제 뭐 화합에 대한 메시지 후보별로 화합에 대한 메시지 나가는 것부터는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겨서
풀어서 저쪽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저렇게 쭉 또 시작한다니까요. 네. 엄청 길어요. 그 두 번째 토크는 이제 네. 윤여준 좋습니다. 네네네. 네, 그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네. 지금 보수의 책사라고 했던 윤여준 전 네네. 장관이 네.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갔어요. 네, 저분이 그 이해창 총재한테 발탁이 네. 됐고요. 뭐 환경부 장관도 했었고, 저분이 대통령 뭐 우리 박근혜 보수에 와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들었고, 그랬죠. 또 문재인 후보도 도왔었고, 그랬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도왔었고, 저분이 여러 곳을 다녀가지고 보수 진보를 떠나서 좋은 정책을 많이 내고 하셔가지고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저분하고는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네. 존경받는 정치인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는 행동은 뭐 여러 분석을 보면 이렇게 봅니다. 거의 뭐 90% 가까운 집토끼는 가다 놨다고 보고요. 외연 확장을 위해서 지금 뭐 중도 보수 심지어는 뭐 저 유승민 우리 전 의원한테까지 손을 뻗쳐서 같이 가자 할 정도로 지금 외연 확장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님 어떻게 행정이 보세요? 보시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윤여준 장관은 과대 포장된 측면이 없잖아요. 그동안에 본인이 어떤 캠프에서 기여한 바에 대해서 그런 측면. 그래서 그래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망 쪽으로 가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미 다 그 본인의 콘텐츠는 채워놓고 데코레이션 하는 과정이거든요. 무늬를 이렇게 보수 이렇게 마치 요리에다 금가루 뿌리듯이 네. 그런 과정이에요. 실제로 보면 대통령이 만약 설령 뭐 그럴 리도 없지만 된다 하더라도 윤여준 씨는 그 다음부터는 뭐 내가 언제 봤냐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별로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줄 알면서 가는 분도 좀 왜 가나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를 한창 할 연령대에 있는 분이면 그래도 욕심이 있어서 가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왜? 잘 모르겠어요. 존재감이 잊혀지는 존재감에 두려움이 있고 어. 또 그 저렇게 하는 가장 큰 0.74%로 졌는 우리 이재명 후보로 봤을 때는 절대절명합니다. 요번에 못 이기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기다리고 그렇죠. 있고 네. 그러니까 집토끼는 이제 거의 다 5번에 충분히 후보 선거에서 충분히 검증이 된 사태니까 결국은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번에는 절대 패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너무나 간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윤여준 씨가 과연 저런 선택하는데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네. 결국은 뭐죠? 자신의 존재감이 아닐까? 존재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잊혀지는 거에 대한 미래를 잊혀져가는 두려움. 네.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데 과연 저런 분들이 저런 정치적인 비전 또 정치적인 철학, 신념, 가치 이런 것을 던지고 간다는 것은 과연 저 행정님 말씀대로 참 잘못된 일 아닐까. 네, 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존경이나 존중의 이미지도 끝날 무렵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성규재 씨 간 걸 가지고도 또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 네. 성규재? 정규재. 정규재. 죄송합니다. 정규재. 네, 죄송합니다. 정규재 예, 정규재. 씨하고 이제 조갑재 전 그 우리 보수 두 분인데 네. 두 분이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답니다. 이재명 전 대표하고 그분들은 뭐 살아온 연륜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근접했다라고 이제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정규재 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부산시장 때문에 다른 당을 만들어서 붙었어요. 그랬는데 1%도 나오지 않았어요. 부산에서.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보수하고 우리 당하고는 국힘하고 네, 각을 세우기 시작해서 멀어져 가는 걸로.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네. 제가 이제 노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족할 줄 알면은
지족 불효이고 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지지불태라고. 그래서 제가 이래 볼 때는 원로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거는 맞지만은 네. 멈출 때는 멈추고 만족하고 이제 후학들에게 좀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모습이 좋지 않겠냐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로다운 품격을 좀 지켜주셨으면 원로다운 좋겠어요. 품격을 지켰으면 좋겠다. 어쨌든 보수 진영이 있었고 보수의 은혜와 덕택을 특히 보수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그래도 의리를 지키고 품격을 지키고 이제 뭔가 갈등이 생길 때는 또 중심을 잡아주고 그랬으면은 평생 존경받는 삶을 살다가 가실 수 있었는데 뭐 윤여준 분 같은 경우에도 책사라고 하지만 이회창 대통령 못 만드는데 주축이 됐었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왜냐? 2000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때 공천 학살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세를 불리는 데 있어서 좀 마이너스가 되지도 않았냐 이런 평가도 있고 안철수 지지하다가 문재인 지지하다가 이재명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을 지지했었는데 이 사람이 보수 책사가 맞나? 이런 의문도 드는 거죠. 정규제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렇게 박근혜 때 단독도 따고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부산에서 선거 1%도 안 나오니까 본인이 이제 민주당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 저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 분의 공통점이요? 기자 출신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윤여준 씨도 동아일보에서 출근했고 조갑재 선생님 조선일보 또 정규조에 마찬가지인데 네. 기자분들이 갖고 있는 시각은 하루 먹어서 하루 사는 시각이에요. 뭐 기자님한테 죄송하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에 따라가니까 네, 아, 맞습니다. 그렇죠. 공감합니다. 실제로 네. 긴 안목이 부재하죠. 그때 먹고 사는 타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오늘 그쵸. 티저의 논조보마 그렇죠. 네. 아까 제일 처음에는 우리 비상계엄에 대해 가지고 약간 반대 입장에서 분명히 서다가 그렇죠. 아스팔트가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논조가 바뀌죠. 그런 것도 내가 봤을 때 행정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됐을 때 우리 당 대표가 정동영 의장이었거든요. 네. 그분한테 가장 실망한 게 그분 역시 결국 기자 출신이거든. MBC 기자. 그랬죠.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정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뭔 말을 할까, 어떻게 멋있어 보일까, 네. 자기 포커싱하는. 아까 말하자면 소영웅주의의 다름 아니에요. 그 공감되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되고요. 네. 내일 지금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분들 생각 안 해요. 오늘 내가 포커싱하고 오늘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으로 그냥 책임 없이 끝난다니까. 공감되네요. 이 말씀 너무 공감하는 게 네. 사실 저도 이분 기사를 봤는데 그 왜 이재명한테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력해서라고 하셨어요. 유력해 보여서. 이게 사실 무슨 가치가 있고 보수의 책사이셨을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을 선택하고 이재명을 선택한 이상 과연 어떤 전략과 가치로 그분들을 선택했느냐 본인이 유력해서라고 하나 언급을 하신 건데 그런 거 보면은 크게 의미가 없는 그렇죠. 것 아닐까 네. 싶습니다. 자, 그러네요. 방송을 우리가 틀어보죠 이제. 네. 이 방송 지금 넘어갑시다. 황우여 선거위원장의 그 발언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후보들별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니까요. 저희가 이제 요 방송부터는 저희가 저희 방송은 마이크를 끄고 송출을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같이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방송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띄워주세요. 발표 이후에 저희들이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문수 후보님 큰 박수로 여러분 앞으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경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89.77%의 지지가 집중된 것은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일입니다. 국회 독재를 넘어 1인 독재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당만이 지금의 헌정 질서 위기를 수습할 수 있습니다. 경제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경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했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1인 독재를 막아냅시다. 국회 독재를 막아냅시다. 저 김문수는 누구라도 손잡고 반드시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과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내겠습니다. 계엄과 탄핵으로 깊게 갈라진 우리 사회를 반드시 통합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체제 전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소추 남발과 의회 독재는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끝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제로 성장률이 고착화되느냐 다시 치고 오르느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흔들며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리를 맹렬히 추월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5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채 쉬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없기를 바랐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늘 낮은 곳에서 살아왔기에 서민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3선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2번,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하며 늘 국민 속에서 뛰었습니다. 판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 다산 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대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GTX를 최초로 기획 착공했습니다. 노사화합을 위해 직접 현장을 누비며 싸웠습니다. 노와 사, 좌와 우, 동과 서, 그리고 빈부를 아우르는 삶을 살아온 저야말로 국민 대통합의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오늘의 위기 또한 내일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뭉쳐야 이깁니다. 저 김문수가 민생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뭉쳐야 이긴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추첨 순서에 따라서 한동훈 후보를 여러분 큰 박수로 국민의힘 한동훈입니다. 저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님의 꼿꼿함, 올곧음, 안철수 후보님의 인사이트, 홍준표 후보님의 촌철살인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런 한 가지 장점만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합쳐서 지금 우리의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고 있는 것, 이번 대선에서의 승리 반드시 가져오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역할,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제가 앞장설 것이고, 이분들 중에서 다른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신다면 제가 바로 뒤에서 밀겠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1968년에 프랑스에서 드골 대통령이 여러 소요 사태의 여파로 하야를 했죠. 그 직후 벌어진 선거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 소요를 이끌고 드골에 반대했던 사람 측에서 당연히 정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드골파였던 뽕피두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죠. 여러분, 우리는 국민을 믿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계엄 과정에서 보여줬던 우리의 잘못을 질타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을 생각하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는 경선 과정에서, 앞으로의 경선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미래를 지켜 나갈 것인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넷 모두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였습니다. 내가 된다면 앞장서겠고 만약에 되지 않더라도 바로 뒤에서 밀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엔 역시 추첨 순입니다. 안철수 후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또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해 주신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세 후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력 있는 여러 후보님들과 경쟁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이번 경쟁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정말 다른 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우리 당을 보다 더 단단하게 만드는 정말 값진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전체주의 정당인 진짜 9대명과는 다른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품격을 보여드렸다고 정말 자부합니다. 이번 경선을 통해서 우리 당이 미래를 향해 얼마나 큰 가능성과 역동성을 지녔는지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진짜 상대는 이재명입니다. 국가 예산으로 자기 편 먹여 살리는 정치, 편 가르기로 국민 분열시키는 정치,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는 이재명식 정치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팀 오브 라이벌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링컨이 여러 경쟁 상대와 치열하게 경선을 치른 다음에 경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그 모든 후보들을 장관이나 강요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각자가 전체적으로는 링컨 대통령보다 못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분은 그 파이낸스에서, 또 한 분은 전략에서, 또 한 분은 국방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신 그런 정말 훌륭한 인재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링컨 대통령은 집권 후에 이 경쟁자들을 강요로 임명을 한 겁니다. 저는 거기서 정말 영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책도 읽었습니다. 이게 책으로 나와서 퓰리처상을 받은 그 책입니다. 제가 후보가 된다면 정말 이런 방식으로 저는 우리 후보자님들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비전인 국민 통합과 시대 교체 반드시 실천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로 뭉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감사합니다. 이번 경선이 정말 값지고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 여러분 큰 박수로 앞으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대선 후보 경선 세 번째입니다. 한 번은 민심에서 졌고 한 번은 당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번에 나올 때 제가 가진 생각은 마지막이 아닌가. 이제 3세 판이니까 더할 여력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같은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정권 교체, 정권 연장의 프레임으로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홍준표의 나라냐, 이재명의 나라냐, 양자를 두고 비교해서 국민들한테 한번 선택을 물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경선에 임했고 이제 경선 맞바가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 제가 결선에 나간다면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덕수 후보하고 오늘 두 사람하고 원샷 국민 경선으로 끝내자. 그렇지 않고 정당의 후보를 뽑아놨는데 여태 8명이 전부 달려들어서 경선을 했는데 한덕수 후보 들어오셔가지고 결승에 이긴 사람하고 또 결승한다? 그거는 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오늘 두 분이 결승에 올라가면 한덕수 대행하고 입당을 시켜가지고 원샷 국민 경선으로 하자. 대선이니까 지난번에 노무현 정몽준 식의 그런 국민 경선으로 한 번에 끝내자. 시간상으로도 상당히 지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졸업하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오늘부터 이제 졸업장을 받는 시기가 오늘이 될지 5월 3일이 될지, 또 원샷 국민경선 하고 난 뒤에 그때가 될지, 또 6월 3일이 될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정말 지난 30년 동안 저를 돌봐주신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우라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선 관리하시는 우리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원내대표님, 또 의당팔 선생은 이제 다 끝났나 보네. 들으시네. 정말 감사드리고 후보님들 전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집계가 끝나서 지금 들어오신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 세리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겁니다. 언론인들의 손가락이 매우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분 후보자님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권성동 원내대표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는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다짐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이 스티커를 여기 이제 붙여
과 지도부께서는 함께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해주시고.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장 황우여입니다. 먼저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경선은 지난 27일과 28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경선 규정에 따라 한 후보자가 50% 이상 득표할 경우 대통령 후보자로 확정되며 경선은 이로써 종료됩니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3차 경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후보자 성명은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안타깝게 이번 결과에 아쉬움을 남기신 후보님들께서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3차 경선에 진출하신 후보님께는 아울러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종 경선에는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두 후보가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네 분 후보님들 잠깐 앞에 계셔 주시고요. 자, 그럼 먼저 2차 경선까지 분투하신 두 분의 후보 중에 가나다 순으로 먼저 안철수 후보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강에 진출하신 두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경쟁하셨던 홍준표 후보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사랑과 기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 맞고 정권교체 이루는데 제 힘 바치겠습니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고 역사의 승리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민생을 살피고 다가올 미래 준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철수 후보님 정말 멋집니다. 다음 홍준표 후보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참 훌륭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희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준표 후보님이었습니다. 네. 아마 대한민국 경선 역사상 가장 멋지고 감동적인 승복 연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최종 경선을 벌이실 두 명의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보, 역시 가나다 순으로 김문수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는 아마 1996년 15대 때부터 저와 같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같은 상임위에서 또 그리고 항상 같이 해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일단 저와 함께 같이 못하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꿈,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자 하는 헌신적인 열정, 이런 부분을 잘 모시고 항상 제 남은 여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께서도 여러 가지로 참 훌륭한 점, 제가 가지지 못한 의사로서 또 과학자로서 또 사업가로서 정치인으로서 훌륭한 많은 점을 가지고 계시고 2018년에는 저와 함께 서울시장 선거에서 또 같이 우리 뛰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저를 남겨두고 그만두신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잘 모시고 배우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이렇게 저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래가 창창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는 우리 황우여 선배님과 또 우리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권성동 우리 원내대표님,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당원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외국 시민 여러분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고 또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더 행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저희 부족한 저를 또 응원해 주시고 또 끝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후보님. 제가 홍준표 후보님을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해 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만 더 먼저 뵀다면 저는 홍준표 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력 있으시고 젊은 저보다 더 패기 있으시고 배짱 있으시고 기백 있으셨습니다.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기도 했고요. 30년 동안의 여정 동안 정말 많은 공헌을 대한민국과 우리 보수에 해오셨다는 점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후배로서 드립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통찰력과 열린 마음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오래 정치를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저렇게 열린 마음이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실지에 대해서 놀랍고 존경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안 선배님의 정치적인 앞날과 그리고 활약을 더 응원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제가 장관하면서 여러 차례 뵀는데 저랑 좀 비슷한 면이 있으십니다. 속갯말을 못 감추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솔직하고 애국하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에서는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대선 상황 속에서는 김문수 후보님과 제가 조금 다르지만 오히려 조금 다르기 때문에 2인 3각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님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기겠다는 확신과 결기가 있습니다. 저는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경선이고 이게 민주주의 정당 아닙니까? 우리가 승리를 향해서 큰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당 지도부께서 네 후보들께 축하와 또 격려의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여러분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화면 돌아왔고요.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뭐 막바지에 이제 꽃다발 증정식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요 내용은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좀 보면서 저희가 오늘 있었던 결과에 대한 얘기도 좀 한 말씀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행주행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늘 뭐 제가 예상했던 대로 김문수 후보가 조금 앞서는 흐름으로 홍준표 후보를 제끼고 한동훈 후보가 넉넉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모습을 했습니다. 네, 기대에 네.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어찌됐든 간에 당원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어떤 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4분의 1의 영역에서 2분의 1은 된 거다라고 네. 보는 부분이고 큰 어떤 뭐 탄핵의 강이냐 아니냐 하지만 이미 다 건너오고 있지 않느냐. 네. 지금부터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지금 서 있는 분은 사실은 한 총리 권한대행이에요. 한덕수 후보예요. 그러니까 네. 아예 관점 자체를 김문수 후보하고 이긴다, 싸움한다가 아니라 네. 한덕수 후보하고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당원들의 생각도 한동훈으로 더 많이 갈 경향성이 높다. 네, 이길 네. 수 있는 후보라고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홍준표 후보 저도 17대 같이 경험했고 지난번 강직들에도 자기가 청와대 들어가면 같이 일하자 그래서 아유 제발 좀 들어가시라고 저 덕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쉬움이지만 어쨌든 모래시계 검사로서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의 정치 생활을 저렇게 나름대로 큰 소리 치면서 또 나름대로는 또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시원섭섭하게 네. 한 시대가 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만감이 교차하는데 네. 그렇죠. 우리 부대변인님은 보시다가 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경쟁자였지만 저희 당에서 워낙 중요한 역할을 되게 어려운 자리 마다하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해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네. 시장님께서 그리고 너무 담담하게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살짝 눈물을 흘리신 것 같았어요. 시장님도. 근데 저도
너무 좀 보내드린다는 마음이 드니까 좀 속상하면서 또 시원섭섭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행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원들께서 먼저 탄핵의 강을 건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 네. 당내 의원님들이 못 건너신 분들도 계신데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너무 감사드리면서도 홍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게 또 너무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또 저희 후보님이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또 2등 안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저는 1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쁜 마음과 좀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1등이 누군지 너무 궁금하다. 몇 %인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네, 네. 저희 후보님 1등이라서 공개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타카 아저씨도 한 말씀 하세요. 네. 기자님 얘기 먼저 들을까요? 기자님 먼저 얘기 듣고 그럴까요? 들을까요? 네. 아, 예, 지금 방금 민주당의 박모 의원입니다. 정보력이 정통하신 분에 의하면은 한동훈 후보가 2% 때문에 가반을 못 넘었다. 뭐 정도의 정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기자들 방에 올라온 말인가 봐요. 아니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유력한 아. 모든 것을 통찰해 보시는 그 박모 의원께서 아, 지금 그래요? 내다보는 그래요? 그래요? 2% 정도 부족했다. 그래서 뭐 이런 박지모 의원인가요? 아 예, 제가 이름을 말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습니다. 행정님은 눈치가 박모원 의원인 줄 알았네. 박지모 아니면 박모. 알겠습니다. 아쉽게 된 것 같아요. 네네. 아쉽게 된 참 홍준표 후보 참 우리 우파를 지켜오신 분인데 그분의 참 좌우명이 척당불기거든요. 기계가 커서 아무한테도 안 지는데 참 오늘 정계를 은퇴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는 저도 참 가슴이 좀 뭉클할 정도로 나중에 뵙게 되면은 네. 뭐 밖에는 술 뭐 2잔밖에 안 드신다니까 제가 소주 한 잔 사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네. 우리 홍준표 후보한테 박수 한번 쳐주고 싶어요. 네. 네. 진짜 축하. 고생 많았습니다. 네, 보수를 네, 위해서. 네. 우리 최우성 대표님도 한 말씀 들어볼까요? 저도 홍준표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웅크려져가지고 네. 막상 이런 결과 받으니까 참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원로로서 보수의 품격을 지켜주시는 말씀을 하셔서 네. 김문수 후보님도 우리 한동훈 후보님에게도 좋은 말씀하고 가주셔서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저는 결선 승리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 근거가 있고 뭐 저희 한동훈 후보님이 계속 결국엔 포용의 목소리 내고 네. 그 목소리에 따라서 당원들도 탄핵의 강을 건너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동훈 후보님이 대통령 후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타카 아저씨도 말씀 좀 해주세요. 참 조마조마하고 네. 참 힘들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람쥐 여러분 진짜 고맙고 또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 4%의 지지율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랬네. 아스팔트의 환경이라든지 또 배신자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참 출발이 어렵게 했습니다만은 한 발 한 발 전진하면서 우리 다람쥐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단 몇 프로의 차이로 1등은 놓쳤습니다만은 또 앞으로 또 우리가 김문수 후보하고 또 멋진 한 팀을 이루면서 경쟁하고 또 거기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 새 물결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홍준표 후보님한테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진짜 보수의 큰 그룹으로서 많은 또 희생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마지막 홍준표 후보님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제 73년생 한동훈 후보를 대통령 시켜주셔서 새로운 시대, 새 물결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0대 대통령, 40대 장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경선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승자는 확실히 2명이 있지만 패자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명확하게 자기의 떨어졌다고 존재감을 팰 수가 있나요? 패자가 있을 수 있나요?
나이스 샷. 네. 이기자만 있지 패자 그렇죠. 뺄 수가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자신의 존재감을 잘 보여주신 것 같고 또 홍준표 후보도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마음에 남는 후보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승자는 있고 패자는 없는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고 진짜 한동훈 후보가 오늘 그 결과 발표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뒤에서 밀겠다. 이런 마음 다 같이 좀 가져주시고 우리가 이재명을 이기기 위한 네 이제 승리를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하여튼 뭐 오늘 마음은 좀 훈훈합니다. 그리고 아쉬움도 좀 있지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 정리를 하고요. 네 내일도 9시 뉴스 엔진은 9시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네 윤석만 전 논설위원과 함께하는 9시 네 뉴스 안녕 대한민국 시작으로 10시 뉴스 사랑방 1시 티키타카 쇼 네 내일은 설주한 변호사 함께합니다. 그리고 4시 정정당당 김종혁까지 내일도 뉴스 엔진 열심히 달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 구독 알림 설정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정리를 하고요. 보수 대통합으로 이제는 정말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네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는 후보만 밀어주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고맙습니다. 티키타카 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네.